지자체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수억 원을 들여 산딸기 마을을 조성했는데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주민 수익 창출은 고사하고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산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올해 민간 어린이집 12곳을 사들인 뒤 내년 3월 국공립으로 재개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부산의 가면을 주제로 동행과 평화의 의미를 담을 예정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 운행을 지시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 A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딸기 마을을 조성한 부지가 알고 보니 국유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건데 해당 지자체는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조성된 부산 진구의 서남 산딸기 마을. 고지대 마을 인근 야산에 산딸기 밭을 조성해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8천여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는 이처럼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산딸기 수천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관련 예산 8억여 원은 부산시에서 지원했고 부산진구에서 부지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 가운데 80% 정도가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구 땅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규정을 무시한 건데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정비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 이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한다든지 굳이 그걸 할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관계기관은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변상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익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빛을 잃었고 오히려 변상금만 물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사하구 구평동 토사 붕괴 사고 현장은 제외됐습니다. 사하구는 토사 처리와 파손된 배수로 복구 비용을 포함해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42억 원으로 집계했지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5억 원가량 책정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구단위는 36억 원, 동단위는 9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사하구는 총 복구 비용이 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특별 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복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부산 신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철도 차량기지를 범천동에서 부산 신항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904년에 건설된 부산철도 차량기지는 도심 한복판에 있어 주변 지역을 단절화하면서 슬럼화를 유발해 부산에서는 기지 이전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기지 이전 사업에는 6,293억 원이 투입되며 부산시는 2027년까지 기지를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기초단체들은 22일 부산시청에서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시는 도시공사 기탁금을 활용해 기초단체 10곳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12곳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재개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수요 조사는 지난 8월 실시됐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겨울철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펼쳐집니다. 이 사업은 한 약품기업의 백신 후원으로 오는 23일 동구 쪽방상담소를 시작으로 금정 희망의 집, 화평생활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에 이어 부산 희망등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부산진역 무료급식소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200여 명이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산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쯤이면 제법 멋진 가을 풍경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풍뿐 아니라 요즘은 억새도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이 주는 선물, 구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합천 황매산의 해발 900m 지점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억새평원이 은빛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순간순간을 놓칠세라 반짝이는 억새를 배경으로 인생사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을바람이 지나는 자리마다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장관은 잠시나마 일상을 잊게 만듭니다. 황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황매산에 갈 때가 월등하게 더 참 넓고 좀 더 웅장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관광지로서 많이 발전해야 될 그런. 너무 좋아요. 구경도 또 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유럽 쪽으로 막 이렇게 된 곳 있잖아요. 산에 가면 그런데 곳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축구장 100여 개가 넘는 면적의 황매산 억새군락지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황매산은 억새 물결로 은빛 가을 풍광을 선사합니다. 이 분홍빛 철쭉군락으로 가득했던 이 봄철 황매산의 모습과는 달라 이 황매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억새 절정기는 보통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로 이 기간에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황매산을 다녀갑니다. 특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억새군락지 바로 아래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한 점도 남녀노소를 불문한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30만 평 정도의 이렇게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군락을 한 군데만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입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정상 쪽으로 그리고 저 이제 초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오시면은. 합천군과 황매산 축제위원회는 내년부터 억새축제를 개최해 아름다운 황매산 억새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다음 달 2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올해 불꽃축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의 가면을 주제로 동행과 평화의 의미를 담게 되며 레인보우 불꽃과 변색 타상 등 새로 개발한 불꽃과 함께 부산불꽃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25인치 초대형 불꽃을 확대해 국내 최대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유럽을 대표하는 110년 전통의 불꽃 연출팀 이탈리아의 파란테사가 독창적인 불꽃을 활용해 예술적인 불꽃쇼를 선보입니다. 여름철 해수욕객들이 해파리에 쏘이는 피해가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 개체수는 늘고 있지만 해파리 쏘임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파리 쏘임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3,303건이었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매뉴얼을 통해 해파리 성체가 다량으로 출현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있지만 윤준호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에게는 안내방송 외에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이용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화물선 선장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선장 A씨가 항소 기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또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간 A씨가 2심 재판 일정마다 출석하기 쉽지 않을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오전 7시 15분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택은 낡은 슬레이트 구조해 건물 위쪽에는 방수 천막이 씌워져 있어 화재 진화와 잔불 정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7명이 거주 중이었고 다행히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축제가 지난 18일 개막해 20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역 광장과 차이나타운 특구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차이나는 동구 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8일 개막식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한중 전통 문화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고 주민단체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행사 기간 화교 중고교에서는 푸드코트와 주무대가 설치됐고 화교 소학교에서는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 초량 외국인 상가거리에서는 업소별 특색 있는 중국 음식이 판매됐습니다. 지역마다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81살의 이모 할머니, 사상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요즘 예전보다 못한 기억력에 치매는 아닌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몇 월입니까? 10월. 오늘은 며칠이에요? 10월 18일. 다행히 이 할머니는 선별검사에서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날짜, 순으로 시작해서 간단한 기억력, 순간적인 기억력도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도형 그리는 모습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지난달 사상구 보건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15억 원을 들여 보건소 2층을 넓혀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을 위한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치매 안심센터는 상담실, 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어 치매 환자 및 가족은 물론 주민들에게 다양한 치매 관리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주민 가운데 60살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방문해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해마다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구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가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는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최대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부가 모두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에 전세대출 최대 1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며 지원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부산 지역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체 148만 9천여 가구 중 54만 3천여 가구, 36.5%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은 54.3%에 달했고 동구가 47.5%, 서구가 45.8%,
부산 진구 41.5%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인 부산참여연대가 구군의 좋은 정책을 선정하는 제1회 구군 좋은 정책상을 신설했는데 부산진구청이 자치상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진구는 다행복 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찾아가는 체험버스와 지역 연계 배움터 같은 지역사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는데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의 수출이 석 달 연속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 본부가 발표한 2019년 9월 부산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부산 수출은 전년보다 4% 증가한 10억 5,731만 달러로 나타나 3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산의 10대 수출 품목 중 항공기 부품과 선박용 엔진 및 부품 등이 선전한 것으로 무역협회는 분석했습니다. 9월 부산의 무역 수지는 5,797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일 저녁 7시 부산진구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1-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비해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1-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 전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교육청 대입지원관인 강동환 장학사가 대학 입시 전형 방법과 대비 전략을 주제로 설명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건훈 부산시장은 22일 오전 10시 부산 국제조선해양대제전 개막 행사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4시 30분 민간 매입 국공립 합충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1시 해운정사 달해제에 참석합니다. 10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20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부산은 흐리다가 목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